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탁상 달력에서 11월 30일이라고 써있는 숫자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게 저는 12월 달력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달력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요, 아예 2020년 달력으로 바꿔놓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달력에는 가장 앞면이 됐던, 가장 뒷면이 됐던 2019년 12월 달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해두고 시간 약속 지켜야 돼? 언제까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 선들은 결국 점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1초, 2초, 3초 이런 시간들이 모여져서 분이 되고 시가 되고 연이 되는 거잖아요. 2019년 12월 31일 밤 11시, 그러니까 23시 59분에 마치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오는 그 도민준이라는 외계에서 온 그가 썼던 마법 같은 기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세상의 모든 시간이 딱 정지되고, 자, 이제 하나, 둘 하면은 이제 새해가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뭐 이런 시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59초에서 2020년 1월 1일 00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사람의 신체에서요, 90도 정각의, 그러니까 90도 직각의 이런 그런 곳이 있나요? 그렇게 딱딱하게 마치 이렇게 닿으면 벨 것 같은 그런 딱딱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마치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가 이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그 어디 하나 이렇게 딱딱하게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도 돈도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가다가 잠깐 고이기도 하고 뭐 어떤 돌 같은 게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물이 넘쳐서 그 돌을 이겨내고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이어진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2019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19년 추억에는 가급적이면 좋은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잊고 싶었던 기억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 잊고 싶었던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좀 비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랍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올해 어떠셨습니까? 제가 2020년 1월 초가 되면은요, 증권회사에 사직 처리된 지, 그리고 제가 경제방송에 뛰어들었던 딱 만 1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제 증권회사의 브로커라는 타이틀을 떼고 오직 프리랜서 경제방송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전에는 브로커 할 때는 제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예를 들면 개인들에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했던 뭐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이후의 10년은 지난 10년 동안은 저에게는 그냥 훈수 두는 관점,
예, 누군가에게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어떤 주식을 관리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제3자 관점에서 애널리스트도 까고 뭐 증권 전문가 흉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런 시각을 유지했었는데요.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 개인만 두들겨 맞는다. 예. 항상 언제나 변하지 않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글로벌 호구잖아요. 그리고 이 글로벌 호구 속에서 그 와중에도 개인들만 너덜너덜해집니다. 어차피 펀드는요, 펀드 매니저들은 그 펀드 매니저 자금이 뭐 누굽니까? 개인들이 든 펀드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뭐 잃든 벌든 수수료 땡겨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개인들 보면은요, 저도 느꼈던 거고, 또 저도 좀 계속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제대로 시장을 한번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뭔가 주식을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저기에 정보는 넘쳐나고, 나 잘났으니 나를 따르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따라가 보니 개뿔도 아니더라. 또 너덜너덜해지는 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주식시장에서 호구죠. 그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판에서 여기서 왜 이 판은 호구가 안 보이지? 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본인이 호구다. 뭐 이런 대사를 들었던 네, 생각이 있는데요. 2020년에는 뭐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셨던 분들께서 는 호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그 종방을 미리 예고해 드렸는데 그냥 미리 예고한 거고 좀 할 때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작별의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놓는 게 참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 제가 방송을 놓으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살짝 개인적으로 겁이 좀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전 다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간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 제가 그동안 유료 방송 같은 거에서 종목을 뿌리면서 저 이런 종목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분할 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익 나면 더 올라가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난 무조건 파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권회사 다 다니면서 브로커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샀는데 빠지는 거는 뭐 욕먹어도 당연하죠. 근데 제일 억울하고 화났던 게 뭐냐면 속된 말로 이거예요. 아이씨 벌어져도 지랄이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가장 열받는 게 수익을 내줬어요. 근데 팔았어요. 더 올라가요. 쌍욕을 먹어요. 그럼 그날 저는 술 마시면서 옌병알 벌어져도 지랄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매매하는 어떤 매매 스타일은 유동성 장세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약간 좀 통하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옌병알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만큼 벌어줬으면 됐지. 얼만큼 더 벌고 싶어서 이런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해드리는 어떤 제 스타일은 빠지면 더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거거든요. 그거에 맞는 분들. 제가 유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 던져드리면서 계속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료 방송에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자신 없으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아라. 안 맞으면 나 유료 결제했는데 아유, 야 돈다방 미쓰리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그냥 커피 한 잔 사준다. 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5,500원 결제하고 들어라.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함께 간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냥 막 나도 이러실 것 같아서 나도 그래서 하시면 결국 그런 분들 오래 못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에 닳고 다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특히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할 때, 뭔가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안 맞는 사람과 굳이 같이 가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고, 그리고 그 안 맞는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쥐똥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기분 좋게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미 이걸 다 공개를 했어요. 또 말해달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28일 날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문제에 사인하지 않았다. 그죠? 그 사인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방송을 올리자마자 즉 미국 증시는 27일 증시가 끝나고 28일 추수감사절 휴장, 29일 반만 열리고 30일 토요일 안 열리고 12월 1일은 일요일이고 이렇게 어찌 보면 연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 홍콩인들에게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명을 했다고 하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홍콩 법안에 사인하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히 시장에서 걱정하고 그래서 증시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미국 증시 빠지지 않게 미국 증시 휴장을 앞두고 내가 이렇게 사인했다? 미국은 안 빠질 거야. 어디 한번 니네들 뒤져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쪼개면서 했겠죠. 자, 의외로 중국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 증시는 무려 금요일 날 11월 말에 마지막 날 30.64포인트, 1.45%가 하락해서 208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그 전에 막았고요. 제가 28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 한 사상 누각이요. 언발의 오줌 누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꺾인다. 오래 못 간다. 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29일 금요일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이었던 미국이 28일은 휴장이었고 그 다음 날은 반장만 열렸으나 역시 서명 영향 때문에 하락은 했습니다만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29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일 장이 끝나자마자
30일 새벽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요. 라고 나온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12월 달에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29일 뉴욕 증시의 소폭 하락은 아름다운 조정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 중국이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순간에 보복할 거다라고 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차분했다. 그리고 중국이 실질적인 보복 조치는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서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역 협상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죠. 중국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할 만한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즉,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국 증시 휴장을 앞두고 홍콩 법안에 사인을 해서 미국 증시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고 보아하니 중국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중국이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쓸만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작년 9월에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지난 5월 달에 10%에서 25%로 인상됐죠. 그런데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시동 모터 등 중국산 32개 제품, 즉 2천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는 32개 품목에 대한 관세 25%를 내년 8월 7일까지 면제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날 것이고 그러면 12월이 넘어가면 이제 1단계 합의를 볼 것이다. 중국이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중국 반응을 보면 보복을 예고했지만 보복을 한다고는 했지만 뭐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냥 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한 미국 의원들 입국 금지 가능성 정도? 이거라는 거죠. 중국 관영 매체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이 중국의 관계자가 중국 정부 관계자가 환영받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입국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다 보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저 미국 의원들 그러니까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막는 거구나. 뭐 이 정도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니 이번에 홍콩 인권 민주법안 추진한 그 미국 의원들 뭐 그 사람들 중국 못 가서 뭐 환장하겠습니까? 중국에 무슨 뭐 쌓아놓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애첩이 있겠습니까? 나 무조건 나 죽어도 중국 가야 돼. 근데 나 중국 입국을 막으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죽을 때까지 중국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중국이 결국 내놓은 카드가 미국 의원들 입국 금지 가능성이다. 내놓을 게 없구나. 그래, 중국이 지금 많이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까지 감지하고 미국 증시는 영향 주지 않고 중국 한번 증시로 엿먹어봐라. 그래서 28일날 사인을 했고 그러니 중국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고 그러니 12월 달에 1단계 합의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에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잖아요. 거기다가 백악관 고위 관료가 미국과 중국의 예비무역 협상이 타결을 볼 때까지 불과 수미터 남았다. 뭐 지난번에 뭐 마지막 진통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백악관 고위 관료가 했으니 2019년 11월 29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1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아니야. 12월이 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즉 증시를 절대 하락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인을 할 정도로 주식시장을 우쭈쭈 이렇게 관리하면, 애지중지 관리한다면, 거기다가 중국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게다가 중국이 뭔가 한 방을 뻥 하고 날릴 줄 알았는데, 뭐 기껏해야 미국 의원들 입국 금지 가능성? 이거 뭐. 백악관에서는 예비무역협상 타결까지 수미터 남았다. 거기다가 미국 무역 대표부가 25%의 관세에 부과하는 중국산 32개 제품을 내년 8월 달까지 연기해줬다, 면제해줬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 그죠?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집 팔아야죠. 여러분들 빨리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재산 분할해가지고 빨리 주식시장에 털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해가지고 그 돈 모두 주식시장에 털어넣을까봐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미쓰리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중국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뭐 미국을 뭘 보복하고 자시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이 중국 내부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하는 동안에 이제 아이고 죽겠어요. 야, 입 틀어막고 조용히 있어. 나 미국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디서 조용히 안 해? 이랬던 그들이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참겠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죽겠다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한 방 먹이기 직전에 중국 내부에서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저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마치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감지해서 니네 중국 몰렸구나. 우리 미국은 그냥 증시가 막 사상 최고네. 그냥 아이고 나는 미국 증시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막 그냥 추수감사절 전날에 서명했네. 이거든지.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야, 미쓰리 첫 번째 가능성이 뭐라고? 다시 정리. 자, 미국 내부에서 지금 문제가 뭔가 심각한 게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국 내부에서 지금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홍콩 법안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 중국 내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서 이 홍콩 법안 이거 보복하겠다라고 뭘 거기까지 정신을 쏟을 만큼 여유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하지 않도록 추수감사절 전날에 사인을 하고 중국을 본 거죠. 즉 그 얘기는 중국이 더 이상 뭔가 내놓을 게 없다. 엔드. 뭐 내놓고 자시고 할 만한 지금 여유가 없다. 중국 내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게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가능성이 첫 번째가 더 높고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요. 자,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중국 증시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였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자, 뭔가 한 템포 쉬고 금요일 증시는 소폭 하락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11월 29일 날 뭔가를 내놨다. 미국의 한 방을 먹이는 뭔가가 내놨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그죠? 미국 증시 빠져봤자 반장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일요일인데요. 즉 그 얘기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7일 날 장 끝나고, 즉 28일 날 미국이 휴장인 거를 감안하고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홍콩 법안에 사인을 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11월 28일, 11월 29일 날 뭔가를 안 내놓을 거라는 겁니다. 왜? 중국이 뭔가를 내놓는다라는 얘기는 중국이 저렇게 미국을 보복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안 좋을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감을 만들 것이고, 결국 그 우려감은 미국 증시에는 별로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반장이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고스란히 중국이 뭔가를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을 건 누구냐? 글로벌 증시 호구인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 증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물론 여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빠지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나쁘고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하락하면 자기 재선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증시가 하락했다고 시진핑 주석이 주석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맨날 당하고만 삽니까? 그렇다면 이날 중국이 뭐 보복한다고 했는데 뭐 실질적인 보복 장치는 없는 것 같고, 그까지 뭐 미국 의원들 입국 금지 가능성? 그게 뭐, 중국이 내놓을 게 없구나. 그럼 뭐 12월 달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중국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미국이랑 협상하겠네. 지금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진핑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바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차 공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럼 미쓰리 시간차 공격을 언제? 그러면은 12월 2일? 12월 2일 날? 글쎄요, 12월 2일 날 하기보다 오히려 만약에 제가 시진핑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 세력이라면 중국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놓을 게 없구나. 우후!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짜 잘 되겠다. 이래서 만약에 주말까지 혹은 12월 2일까지 혹은 그 이유가 되더라도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 증시는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뭐하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가지고 그때 매출이 얼마를 기록했네, 막 이러고 막 쪼개고 있을 때 중국 쪽에서 나 협상 안 할래,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협상을 안 한다고 하든 아니면 딴 거 뭔가 정말 예상을 초과하는 뭔가를 내놓던 하든 저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저의 생각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기껏 내놓은 게 미국 의원들 입국 금지 가능성이다. 이거밖에 없네. 중국은 끝났어. 라고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거.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전략들인데 얼마나 많은 전략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중국이 미리 들이대서 미국은 쉬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11월 말에 완전히 아작을 날 필요는 없으니까 미국 증시 고공행진 할 때 한 방 써줘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중국이 뭔가를 내놓을 수가 없다면 내놓지 않는 건지 내놓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그 내놓지 못한다면 왜 못 내놓을까? 중국 내 상황이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 하차하는 게 겁이 나요. 제가 하차하면 중국의 금융위기 터질까 봐. 여러분들, 제가 부정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최상의 시나리오, 어느 정도의 최상의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정말 당장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해가지고 그 재산 분할한 모든 돈을 증시에 쏟아져 그냥 탈탈 털어야 될 만큼
그만큼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최소한 그 외에 다른 시나리오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의 시나리오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러분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여러분들 이혼하시고 빨리 이혼하시고 재산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의 시나리오가 없어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럼 최소한 머리를 갖고 계신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중국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중국 내의 문제가 심각하든 아니면 중국이 미국 장 쉬니까 시간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든 그런 것까지 염두를 내 두시고 증시를 보시라는 겁니다. 맨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믿지 말고 얼마나 지금 시장이 엉망이냐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고장난 시계라고 폄하하는 그런 찌질이 모질이가 계속 설치고 다닐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장에 그렇게 미련하고 찌질이들이 많은 거예요. 미련하고 찌질 아니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왜 어렸을 때 왜 괜히 좋아하면 왜 그 학생들 항상 그 어린 학생들 이제 막 그 언더웨어 맞죠? 예,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입을 때 짓궂은 남학생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줄 잡아 당기고 막 아스케키 하고 이런 것처럼 짓궂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처럼 저를 너무 좋아하든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저 다른 경제방송 할 때 뭐 다른 경제방송에 그 캐스터 되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미친 듯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좀 받아서 한번 밥 같이 먹자.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면 불쾌하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를 더 싫어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당신이 나 방송에서 하이실종 하는 거 내 다리 보고 반해가지고 질투하는 네 여자친구가 질투해서 나 싫어하는구나. 그냥 불쌍하다 이 모지라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우리 살면서 그렇게 모질이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최소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그러면 빨리 좀 철 좀 드시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위시라면 좀 채통 좀 지키시고요. 가수 구하라가 자살했죠? 네. 제가 만약에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 고장난 시계라고 계속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저의 방송 하차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잘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의 아이디를 공개하고 그분의 아이디를 내 유서에 쓰고 나 그분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써놓고 자살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겠죠. 최소한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이시라면 정신 차리고 철 좀 드시고 치사하게 그렇게 아이디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러실 거면 그냥 제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한번 만납시다. 그죠?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 피해주잖아요. 자, 돈다방 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모든 좋은 시나리오. 그 좋은 시나리오라는 거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말일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의 종방은 오늘이 종방이 될지 또 방송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뭐라 그럴까요? 딱 끝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 또 방송할 것처럼 끝나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자,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예, 좀 상황을 봐서 제가 방송을 완전 하차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